이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토크 배틀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슈 맛집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원조 맛집. 여기가 원조예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에 만나요.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날카로운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저널리즘 제2의 그 교수님, 빙고.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그러면 딴 데가 아파 죽는 게 아니고 왜 암으로 죽노? 다 암으로 죽었단 말이라 내가. 그럼 저기 쓴 전국이 모든 혜택을 조금씩 나눠 가집시다. 책임을 집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힘을 아파요. 이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고주님의 스톱 반대해야 됩니다. 월성 발전소 멈출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월성이라고요. 지금 아직 개봉은 안 됐고 며칠 뒤에 개봉을 할 영화인데 그 안에 나오는 영화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대략 짐작이 되십니까? 이게 월성 그러면은 뭐 유명한 게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얘기라고 합니다. 영화를 만든 남태재 감독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태재입니다. 요게 방금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 무슨 내용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 월성 원전 인근에 사시는 할머니 두 분의 목소리인데요. 네. 첫 번째 말씀하신 할머니는 갑상선, 두 분 다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인데. 그래요? 네. 첫 번째 할머니는 일가족 세 명이 갑상선암에 걸리셨어요. 3명이 다요? 예. 그러니까 본인하고 아드님, 따님. 네, 갑상선암에 걸리셨는데 월성 원전의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탑 바로 밑에서 살고 계세요. 네, 그분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다. 왜 다 암으로 죽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는 이 영화의 이제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신 황분희 할머니 목소리신데 이분도 이제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인데 이분은 좀 특별한 게 핵 발전소를 반대하는 싸움에 앞장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월성 핵발전소를 이제 문 닫자라는 그런 주제 발언을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월성이라는 영화는 그럼 이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에 대해서.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핵발전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딱딱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게 정보를 주고 혹은 뭐 핵이 위험하냐. 뭐 얼마나 위험하냐 아니냐. 논쟁.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다가가죠. 근데 저희 영화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눈물과 웃음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휴먼 스토리예요. 예. 근데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나오신 음성에서 나오신 할머니 두 분 다 지금 암에 걸렸다. 갑상선암에.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도 뭐 아들, 딸 뭐 다 암에 걸렸다고. 이게 다 연관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오리무중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오리무중까지는 아니고요. 네. 지금 발전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핵발전소 근처에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위험한 곳이니까. 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암과 연관성, 모든 암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국가에서 했던 연구고요. 네. 그 연구의 데이터를 해석을 두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그 연구를 재해석한 결과 원전 인근 지역과 원전에서 먼 지역 사이에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2.5배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공적인 연구네요. 예, 국가에서 했던 연구죠. 예. 그 얘기가 아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원전 바로 옆에 사람이 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또 몰랐던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고리 원전도 있고 뭐 영광에도 있죠. 그리고 네네. 뭐 월성에도 있고 원전은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근데 왜 월성을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영화가 잘 되려면 주인공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월성 지역에는 황분이 할머니와 이웃 주민분들이 이런 원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시거나 네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세요. 70대 연령대로 보면 70대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셔서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과 어떤 이런 싸움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좀 네. 마음에 울림을 주겠다 해서 이제 월성을 택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월성 원전이 사실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의 절반을 네.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발전소는 이 폐기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해결 안 되고 있는 폐기물의 문제를 가장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월성이다. 아니 다른 곳은 폐기물이 없어요? 왜 월성에만 적게 나오죠. 월성만 많이 나와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월성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로입니다. 이게 다른 곳은 경수로. 이게 무거운 물을 쓰는 곳이고 다른 곳은 가벼운 물을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수로의 특징이 이제 핵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수로가 4개가 있었어요. 네. 지금 하나는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4개 우리나라 전체 핵 발전소가 지금 2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20개가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요 4개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핵 폐기물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뭐 원전에 대한 논쟁은 그 전부터 많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뭐 탈핵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논쟁이 굉장히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영화로 만드는 것도 다르잖아요. 뉴스를 만드는 거나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는 거나 또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언제쯤 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뭐 이게 뭐 그 핵 문제에 관한 영화로는 아주 판도라라는 아주 히트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극영화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재난적으로 접근하는 네. 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쭉 이렇게 이제 그 취재를 쭉 하는 와중에 네. 한 3년 전에 이 황분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3년 전에요? 네, 한 3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네. 계속 간헐적으로 취재 현장에서 뵙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사연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되면서 네. 참 저부터도 많은 감동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분과 이분 이웃들의 이야기를 언젠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게 좀 계기가 된 거죠. 황분이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요? 옆에서 보시니까. 칠순 할머니가 네. 핵발전소의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서서 네. 어떤 공적인 가치를 위하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우신다는 게 지금도 놀라운 월성 일이죠. 근처에 사시는 거죠? 예, 1km 앞에 살고 계십니다. 1km요? 1km. 거기 마당에 조금 나가서 보면 바로 원자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를 봤어요. 네. 시사회 때 가서 봤는데 황분이 할머니 손자가 같이 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여기 위험하다,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손자랑 같이 사는 게 손자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할머니랑 같이 네.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같이 또 살게 되면 네. 또 이렇게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또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전 주변의 삶이라는 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피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뭐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약간 나쁜 영향과 위험성이 있지만 네네.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들은 그 이웃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 원자력 운영자는 한수원 측에 어떤 이주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6년째 계속 요구를 하고 계세요. 아, 밖으로 이사할 수 있게끔. 이사를 하고 싶어도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니까. 안 팔려요, 그 지금? 안 팔리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 곳에 집 사고 땅 사고 해서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한수원에서 뭔가 그 이주비를 주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뭐 계속 그런 입장이고 그 뭐 물론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있어요. 객관적인 방사능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니 일단 땅이 안 팔리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있는 거죠, 분명히 재산권의 피해라는 게 있는데. 아, 그 부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국회에서 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2년 전에 법안까지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은 네. 뭐 올해는 되겠지, 내년에는 어떻게 안 되겠나 이러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뭐 계속 그렇게 마냥 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좀 언젠가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이제 손자와 손녀. 아니 손자 몸에도 방사능이 많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손자도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아직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요. 방사능이 많이 이제 검출이 됐다 이 정도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수치가 삼중수소 방사능 수치가 많이 나왔다. 일반적인 아동들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이 월성 원전에서 한 30km 바깥에 예. 경주 시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경주 시내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삼중수소 같은 게. 예.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어린이들하고도 예. 비교를 이제 뭐 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죠, 서울에서는.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인접 지역에서는 네. 나온다. 월성 1호기가 폐쇄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월성 1호기는 이제 한수원에서 네.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이렇게 더 이상 가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작년에 결정을 했고 예. 핵 연료까지 다 뺐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뭐 연료도 없고요. 돌아갈 네. 수 없는 상황인데 네.